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전의 한도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지금 한동훈 위원장과 그리고 다른 주자들 간의 대결적인 국면, 이게 사실상 이제 이번 전당대회에서 이 핵심 포인트가 되고 있고요. 오늘 광주 이제 행사가 끝났고 내일은 TV조선 또 단독 이제 TV 토론회가 열리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가장 핵심적인 게 말이죠. 정책과 전략. 왜냐면 민주당이 이것도 독선적인 의회 운영, 그렇죠? 또 이 특검, 탄핵 이런 거를 비판하면서 우리 국민에게 미래 비전을 닮아야 되는데 이것은 완전히 오간되었고 김 여사 문자가 가지고 오늘 완전히 난장판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광주에서 그러다 보니까요.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또 실수도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더 난장판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집중적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김건희 여사 문자와 관련해서는요, 여기저기서 지금 뭐 대대적으로 이제 취재 경쟁이 일어나서 보도 경쟁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이 내용을 아시려면 우선 김건희 여사의 문자 핵심이 그겁니다. 정말 사과할 의향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왜냐? 지금 우리 친윤 쪽에서는 김건희 여사 사과 의향이 분명히 있었다. 여기에 방점이 찍혀 있고요. 한동훈 쪽에서는 무슨 얘기냐? 전혀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똑같은 문제를 두고서 정반대의 입장이 나온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핵심적인 이슈가 되겠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TV조선에서 말이죠. 5건의 전문이 언론에 전면 공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이죠. 요거를 자료 화면으로 전부 다 여러분께 보여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문제점이 뭐냐. 지금 이 내용과 관련해서 지금 이철규 의원이 이 문자 메시지를 날린 사람이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 관해서 지금 이거는 뭐 저도 여러분께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철규 의원이 여기저기서 많이 지목이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 이철규 의원의 이런 내용, 요것도 거의 기정사실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철규 의원은 물론 뭐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의 뭐라고 그럴까요? 뭐 이 전면적인 부인은 안 하고 원문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하간요. 지금 이제 김건희 한동훈 문자 공개가 내가 아니다.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내가 엄격히 다루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철규 의원, 요거는 뭐 또 더군다나 말이죠. 이철규 의원하고 배현진이는 뭐 이미 앙숙관계를 들어진지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배현진 의원은 관련 기사 내용을 하면서 이거는 이철규가 한 게 맞아. 요렇게 또 직격을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러한 내용 아주 그냥 이번 사태를 하시는데 핵심이 되는 내용만 여러분께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선 말이죠. 이렇게 이제 이번 문자 메시지가 연판장으로까지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당에서 연판장 돌리는 걸 경고하는 바람에 연판장 돌리는 사태는 없어졌습니다. 사라졌는데요. 이번 입건과 관련해서 이제 대통령실에서 오늘 또다시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오늘은 뭐라고 내놨느냐? 어제 꼭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언급하지 않겠고, 더 이상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도 않겠다. 그럼 어제는 뭐라고 그랬느냐?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 일절 개입과 관여를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대통령실을 갖다가 선거에 끌어들이는 일이 없도록 지휘를 기울여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이 김건희 여사 쪽에서도 이제 변호인을 통해서 입장문을 내놨어요. 한마디로 인해서 우선요, 이 기올백 수사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문자 문제가 있는데요. 기올백 수사와 관련해서 이 변호인이 입장을 내놨는데, 뭐라고 했느냐? 조사가 필요하다면 최대한 협조하겠다. 다만, 검찰이 최근 김 여사 측과 소환 일정 조율에 착수한 사실은 없다. 왜냐면, 소환 일정 조율에 착수했다. 그리고 조사 방식과 조사 시기 이런 거는 조율 중에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전혀 사실이 없다. 그리고 법률과도 처벌 규정에 존재하지 않는 행위, 즉 기울백 수수. 왜냐하면 청탁금지법에 말이죠. 받은 사람은 처벌 규정이 없어요. 그런데 소환 조사하는 거 이거는 법적으로 부적절하다.
요것을 검찰 측에 통보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소환에 응할 생각이 없다. 이거나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그리고 검찰 측은 일반적인 조사 방식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고 구체적으로 조사 여부, 조사 방식을 제안받은 없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조사에 관해서만 얘기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지 간에 지금 법조에서는 검찰 조사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요 내용, 그러니까 이제 요 미스테리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조선일보가 자세히 그 일정을 쭉 이 사단이 발생하게 된 경위를 아주 잘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른 모든 언론에서, 이 문자를 갖다가 지금 제가 부분적으로 공개하고 있는데, 요거를 맨 먼저 단독 보도한 기관은 TV조선에서 단독 보도를 했어요. 그러면 이 미스터리와 관련해서 중앙일보가 쉽게 자료화면으로 내놓은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우선 요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문자는 5차례, 1월 15일 날 2차례가 나왔고요. 1월 19일 날 한 차례, 1월 23일 날 하루, 그리고 1월 25일. 그렇게 해서 총 5차례가 나왔고, 그 중간중간에 김경률이가 끼어들고, 그 다음에 한동훈이가 뭐라고 했느냐. 국민 눈높이에서 이건 다뤄야 된다. 사과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관섭 실장은 한동훈 위원장은 사퇴해야 되겠다. 이런 입장을 전하면서 요 문자 파동이 커졌고, 이러다 보니까 그 당시 이제 1월 중순이잖아요. 15일부터 1월 25일까지니까, 요때 이제 이 선거 전에 굉장한 이게 영향을 줬다.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이거를 김 여사가 얘기하는 대로 사과 입장을 받아줬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안 받아주는 바람에 이 사단이 더 커져서 선거에서 참패했다. 요게 이제 친윤들 쪽의 반박이고요. 그리고 한동훈 입장에서는 아니 공적인 채널을 통해서 여러 차례 사과의 필요성을 얘기했는데 왜 내가 사적 채널로 김 여사하고 요거를 논의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예. 그래서 논의를 안 했다. 그리고 말이죠. 오늘 광주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요거를 갖다가 김 여사하고 저 본인이 이 소통을 했으면 이거야말로 국정 논란감이 될 것이다. 그래서 본인이 김 여사하고 요거를 소통하지 않은 것이 굉장히 현명한 처사였다. 요렇게 입장을 내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제 친윤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언론 보도 또 여론을 보면은 물론 한동훈 말이 뭐 전적으로 다 틀린 말은 물론 아니지만은 아무리 공적으로 사적인 채널이라 한다 하더라도 대통령 부인이라고 하는 이 정치적인 이 입장, 이 상징성, 지위 이게 있는 것이고 김 여사가 한 번만 문자를 보내는 것이 아니고 진심으로 5번씩이나 해서 정말 사과하고 싶다는 뜻을 보낸 것으로 익힐 정도의 이 문자가 나왔으면 아무리 사적인 이 문자라고 하더라도 답은 최소한도 한 번 했어야 될 것 아니냐. 더군다나 검찰에 있을 때 그렇게 수백 통씩 카톡을 주고받은 사람이 어떻게 김건희 여사가 5번씩이나 문자를 보냈고 그리고 전화도 수차례 했는데 전화도 전부 거절하고 그리고 사적인 문자도 전부 거절했느냐. 요거는 인간적으로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선거전을 끄는 비대위원장의 입장에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그러니까 사퇴해야 될 것이 아니냐. 특히 원희룡 지금 후보의 경우에는요. 이런 관계로 보면 윤 대통령과 한동훈과의 신관관계는 완전히 끝난 건데 이런 사람한테 어떻게 당을 맡길 수 있느냐. 이런 식의 상황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지금의 전대가 이제 지름땅으로 빠지고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니까 당 지도부에서는 일제히 그러니까 이제 황우여, 추경호와 경고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당헌 당규에 따라서 이걸 처리하겠다. 그리고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내놓고 있는 이 용산의 개인 문제에 관해서 이 황우여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이거를 맞받아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1월 17일 날 김경률이가 마리 앙뚜아네트에 비교하는 바람에 난리가 난 바 있어요. 그리고서 1월 18일 날 국민들이 걱정할 부분이 있으니 이건 사과라는 얘기랑 마찬가지고요. 1월 19일 날 이 김건희 여사가 지금 뭐라고 했느냐.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서 어떠한 처분도 받겠다. 이게 CBS 논설실장이 맨 먼저 공개를 했고요. 21일 날 한동훈 위원장을 만나서 이관섭 실장이 사퇴하라. 윤 대통령 신뢰가 이제 끊겼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1월 22일 날 그 당시에 친윤 이철규가 아니 교통사고 당했는데 피해자가 책임을 묻는 거나 마찬가지다. 여기 이제 이 대통령 시대 비판에 같은 입장을 낸 것이고요. 그러다가 1월 23일 날
서천 화재를 계기로 해서 갈등이 임시 봉합이 됐다는 겁니다. 자, 요런 내용. 그러니까요, 지금 이 김건희 여사는 15일부터 문자를 보내서 정말 사고 싶다는 뜻으로 아주 구구절절하게 노키로 아주 겸손 모드로 보낸 문자가 쫙 지금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이 자료화면을 통해서 이제 쭉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두 차례에 걸쳐서 사과라고 하는 용어를 직접 썼습니다. 1월 19일자, 그럼에도 비대위 차원에서 결정을 내려주시면 그 뜻에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보냈고요. 자, 그리고요, 또, 이제, 이게 1월 19일 두 번이에요. 진정성 논란의 이슈가 커질 가능성 때문에 쉽게 결정을 못하고 있을 뿐이다. 예, 요걸 가지고 사과할 의향이 없다라고 한동훈 쪽에서는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 23일 날 또다시 사과의 표현을 강력히 표명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단호히 결심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필요와 결심. 그러니까 사과가 필요해 요 여부를 당해서 알려달라. 이게 1월 3일 날 네 번째 문자가 되겠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 그동안에 언론에서 나온 대로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겠다든가 아니면 대통령과 전화해보면 어떨지 내심 전화 오는 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 내용은 김건희 여사가 보낸 카톡에는 없다. 요런 메시지에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과를 두 차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동훈 위원장님 최근 저희 문제로 무리를 일으켜서 부담을 드려 송구합니다. 몇 번이나 국민들께 사과하려고 했지만 대통령 후보 시절 사과를 했다가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진 기억이 있어서 망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에서 필요하다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서 어떤 처분도 받아드리겠습니다. 사과를 하라고 하면 더한 것도 요청하시면 따르겠습니다. 한 위원장님 뜻대로 따르겠으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제가 지금부터 1월 15일자, 이거 제가 하나하나 자료를 만들었어요. 문자. 요새 너무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대통령과 재특검 문제로 불편했던 것 같은데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정치적으로 활용되고 있어서 기분이 언짢으셔서 그런 것이니 너그럽게 이해 부탁합니다. 다 제가 부족하고 끝없이 모자라 그런 것이니 한 번만 양해해 주세요. 괜히 작은 것으로 오해가 되어 큰일을 하시는 데 있어 조금이라도 불편할 만한 사안으로 이어질까 너무 조바심이 납니다. 제가 100배 사과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V랑 그러니까 대통령이랑 통화하시거나 만나시란 건 얼떴죠. 내심 전화를 기다리는 것 같은데 꼭 좀 양해 부탁드려요. 아주 구구절절히 진실된 입장을 내놓는 것 같고요. 1월 15일 날 문자가 두 개가 갑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모든 게 제 탓입니다. 제가 이런 자리에 어울리지도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라 이런 사달이 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1월 19일 날 제 불찰로 자꾸만 일이 커져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를 해서 해결이 된다면 1000번 만번 사과를 하고 싶습니다. 단 그 뒤를 이어 진정성 논란의 책임론까지 불붙듯 이슈가 커질 가능성 때문에 쉽게 결정을 못하는 것 뿐입니다. 그럼에도 비대위 전에서 사과하는 것이 맞다고 결정을 해주시면 그 뜻에 따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 길어요, 19일자. 이 모든 것의 책임이 저에게 있다고 충분히 죄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대선 정부에서 허위 기재 논란으로 사과 기자회견을 했을 때 오히려 취준이 10% 빠졌고 지금껏 제가 서울대 석사가 아닌 단순 최고의 과정을 나온 거로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과가 반드시 사고로 이어질 수 없는 것들이 정치권에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모든 걸 이 위원장님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말이죠. 사과 의사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월 23일자, 요 며칠 제가 댓글 등을 활용하여 위원장님과 주변에 대한 비방을 시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도 놀랍고 참담했습니다. 함께 지금껏 생사를 가르는 여정을 겪어온 동지였는데 아주 조금 결이 안 맞는다 하여 상대를 공격할 수 있다는 의심을 드린 것조차 부끄럽습니다. 제가 모든 걸 걸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결코 그런 일은 없었고 앞으로도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김경률 회계사님의 극단적인 워딩에 너무도 가슴이 아팠지만 위원장님의 다양한 의견이라는 말씀에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너무도 잘못한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저로 인해 여기 이제 제가 이어져요. 이걸 제가 만들다 보니까 여태껏 고통의 글을 걸어오신 분들의 노고를 해치지 않기만 바랄 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제가 단호히 결심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 가지로 사과드립니다. 1월 20일 마지막 얘기입니다. 대통령께서 지난일에 큰 소리로 역정을 내셔서 마음 상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큰 맘 먹고 비대위까지 맡아주셨는데 서울한 말씀 들으시니 얼마나 화가 났을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예, 공감이 갑니다. 자, 그러면서 다 이제 마지막이죠. 예, 여기 다 저희 잘못으로 기인한 것이라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조만간 두 분이서 식사라도 하시면서 오해를 푸셨으면 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자, 이 정도면요. 여러분들 한번 판단해 보시죠. 이 정도면 아니 김건희 여사가 예, 이 정도면 진실된 사과 의사를 전했고 진실로 한동훈 위원장이 총선을 취하는데 부담이 되고 장애가 될까 봐서 굉장히 걱정스럽고 고민스럽다. 요것이 충분한 의사표현으로 보지 않고 요거를 갖다가 사과할 의향이 없는 걸로 본다는 거. 이거는요. 정말 신윤중계 쪽에서도 얘기하듯이 이거는 한국말 오독의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말이죠. 현명하게 한번 판단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요게 말이죠. 지금 일파만파로 이제 사단이 커진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말이죠. 우선요. 지금 여당 내부에서는 이철규가 김건희 문자 요거를 갖다가 친윤 핵심들에게 알렸다. 지금 이게 다수 의견으로 되어나왔어요. 그래서 이 의원이 말이죠. 대통령실 행정관으로부터 들은 문자 내용을 친윤 핵심들에게 얘기했다는 얘기가 오늘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의원이 유출한 것으로 지금 의심을 하고 있고요. 이철규는 이와 관련해서 내가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하겠느냐. 문자를 실제로 본 적은 없다. 내가 움직이면 대통령이 시켰느니 얘기가 나올까 봐서 전당대회에 아예 관여하지 않는다. 일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러한 갈등의 한 복판에 지금 이철규가 나와 있고요. 자, 그래서 당내에서는 그래서 말이죠. 이러한 갈등 대리전을 이철규가 이어갈 것이다. 이러한 전망도 나오고 있고 당내에서 윤 대통령이 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은 이철규하고 박성민 의원 정도다. 예, 요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말이죠. 친한층에서는요. 2조 심판의 2조는 이재명 조기가 아니고 이철규 조정원 의원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말이죠. 이와 관련해서 배현진이는 지금 이철규를 갖다가 당과 대통령실을 위기에 몰아넣는 사람이다. 자, 그래서 이 극도의 무능함으로 수도권의 대패의 밭을 남긴 자다. 이런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작년 여름부터 총선까지 당 지도부 최요직에서 모든 선거계획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영입, 공천 완료까지 모든 그림을 그리고 손을 댔지만 극도의 무능함으로 수도권의 대패의 밭을 남긴 자. 이게 제가 잘 알고 있다. 예. 자, 이렇게 입장을 내놨어요. 예. 자, 그래서 이철규가 사무총장할 때 밑에 조직부총장을 했기 때문에 제가 잘 알고 있다. 그러면서 이번에 영부인의 문자를 유출해서 전당대회판에서 당과 대통령실 위기에 몰아넣는 자가 누군가 했더니 이런 기사가 계속 나온다. 그래서 우회적으로 이철규를 지금 직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철규는 말이죠. 이와 관련해서 지금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이게 이런 엄중 경고문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께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보냈다는 문자와 관련해서 저와 연관짓는 언론 보도와 이를 인용해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한다.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이다. 이러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 끝까지 법정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서 말이죠. 내가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하겠느냐.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얘기를 지금 반복하고 있어요. 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당 지도부도 지금 경고의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당 지도부의 이런 경고, 이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추경호, 그 다음에 황우여. 자, 그래서 이 황우여 비대위원장도 말이죠. 과도한 비난적 양상을 흐르고 있다. 예, 그리고 당헌 단계에 언급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와 윤리위원회를 통해서 즉시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 그리고 당세 확장과 당 지지도를 예전과 같이 40% 이상으로 늘 유지하는 대안을 제시하라. 집권 여당으로서 대통령 지지도를 예전처럼 우리 당 지지도보다 높게 유지할 방안도 제시하라. 그리고 추경호도요. 눈살 찌푸리는 행태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공방으로 자해적 행태다. 그리고 그리고 분열될 수 있는 우려가 커지고 지금
헌법을 유지하는 야당과의 투쟁에 당력을 집중해야 할 때다. 그리고 돈 없는 행태가 반복된다면 원내대표로서 과감히 지적하고 바로 잡을 것이다. 그리고 한동훈이가 얘기하고 있는 대통령 전대 개입과 관련해서 황 의원은요, 용산과 전당대회, 당과의 부적절한 연계가 있을 것이라고 우려하는데 결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추경호도 말이죠. 대통령실 전제 과정에서 일체 개입과 관여를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더 이상 후보들이 끌어들이지 말아라. 이렇게 경고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제가 오늘 말이죠. 이 선거에서 지금 일제히 한동훈 대 그러니까 나머지 대표와 간에 이런 경합,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대결적 극명. 자, 그래서 한동훈의 경우에는요. 인신 공격과 비방으로 내부 총질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당을 망가뜨리면서 이기면 뭐가 맞느냐. 그리고 당대표가 돼도 영부인과 당무 얘기는 하지 않을 것이다. 다른 후보들은 대표가 되면 영부인에게 당무 관련해서 답할 것이냐. 이렇게 날을 세웠습니다. 그리고요, 이 공천, 친인척과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그런 게 있으면 내가 후보직에서 즉시 사퇴할 것이다. 마치 청담동 룸사롱 첼리스트 같은 전형적인 구태다. 이렇게 비판하고 원희룡은요. 당정이 갈라지면 정말 우리는 다 죽는다. 그러면서 한동훈을 정면 겨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팀워크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대통령 지지율 26, 국민 지지율 33 정말 이러다가 다 죽는다. 최악은 집안 싸움이고 팀의 정체성을 익히지 못하고 화합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사람에게 당 대표를 맡겨서 실험하기에는 너무나 위험하다. 나경원은요. 정신 못 차리고 치고받고 싸우고 줄 세우고 줄 서고 이래서는 정권 재창출은 어렵다. 다 같이 망하는 전당대회냐 이렇게 싸잡아서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사건건 충돌하는 당대표, 눈치 보고 끌려다니는 당대표. 이게 이제 사사건건 충돌은 한동훈이고요. 눈치 보고 끌려다니는 것은 이제 원희룡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번 전당대회도 줄 세우고 줄 서는 정치 방향이 떠돈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이재명의 민주당을 이길 수 있겠냐. 그리고 윤상현의 경우에는요. 우리 당을 폭망하게 만든 것이 바로 썩은 기득권의 줄 세우기와 개파 정치다. 한동훈 원희룡 갈등은 윤석열 대 한동훈 대리전이다. 누가 되든 이 당은 공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10년 전 친박 비박 갈등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친박 비박 갈등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다. 이렇게 경고의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이 정도가 되면요. 여러분들 말이죠. 누가 이 김건희 여사 문자를 어떻게 어느 정도나 왜곡하고 있는지 또 누가 이거를 아전인 습격으로 해석하고 있는지 그 잘잘못을 충분히 가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말이죠. 이 편집을 해가지고 문자 내용 5개를 상세하게 여러분께 보내드렸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